안녕하세요, 오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복부 지방흡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특징은 지방흡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몸무게 변화가 요동을 치신 분이에요. 꽤 오래전에 60kg였다가 75까지 갔다가 다시 65까지 뺐다가 59kg까지 뺐다가 지금은 다시 69kg.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경우 계속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부가 탄력이 없이 굉장히 늘어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피부 처짐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복부가 특히 피부 처짐이 발생되면은 아래 피부가 늘어붙게 됩니다. 늘어붙으면서 이제 위에 있는 피부는 좀 내려오게 되고요. 굉장히 보기 싫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방을 다 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적정선까지만 지방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껏 뽑으면 4000cc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4000을 다 뽑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적당히 한 3000cc까지만 뽑고 나머지는 이제 열심히 운동하면서 탄력을 좀 키워가면서 서서히 지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흡입으로 무조건 지방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와 나중에 근육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적정한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울퉁불퉁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조금만 구부리면 피부가 보기 싫게 우글거린다든지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선까지의 지방만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시면 옆면에서도 윗배가 좀 많이 나와 있고 아랫배, 그 다음에 음부, 전형적인 계단 3개가 형성되어 있죠.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평평해질지 그걸 보는 게 관건이고요. 몸매가 굉장히 통짜이면서 골반 위로 러브핸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바디를 보면은 또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내장 지방은 굉장히 적고 복부 지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내장 지방이 없는 건 아닌데 내장 지방률이 뭐 정상이 이 정도라면 살짝 오버가 되셨고 하지만 복부 지방률은 굉장히 높으신 이런 경우 지방흡입이 효과가 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인바디를 철저하게 기준으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볼 건데요. 인바디상 이분의 체지방량은 27.5kg이 나오고 체지방률은 39 정도가 나오는데 복부 지방흡입만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 2달 후에 다시 한번 인바디를 체크해보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흡입이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두꺼운 곳을 기준으로 약 99cm 나오네요. 배두대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그리고 초음파 촬영을 하고 초음파상의 지방층의 두께가 얼마였다가 얼마로 감소되는지 그리고 인바디상의 체지방량이 어느 정도 줄는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처짐이 무조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곳은 배꼽 위에 접히는 주름, 여기가 굉장히 지금 접혀 있고요. 피부 처짐이 무조건 발생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복부, 음부와 아랫배 사이에 이렇게 눌린 자국, 여기에 중심으로 피부가 무조건 눌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피부 처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방량을 뽑는 것이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부의 지방층은 대략 두께가 2cm 이상이면은 효과가 있고요. 이제 3cm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방인데요. 꽤 깊죠? 자, 한번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대략 4.12cm 정도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지방흡입을 하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적정량을 뽑고 한 1.5cm 정도를 남기고 한 2.5cm 정도의 지방을 뽑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 피부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지방이 있어야지 처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흡입 1일차입니다. 어제 하셨고요. 4000cc 이상이 나왔고요. 마음 먹고 이제 나머지 다 뽑자고 하면 5000 이상이 훨씬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푹 꺼지는 현상, 그 다음에 배꼽 위에 꺼지는 현상. 근데 지금 보면은 의외로 아랫배 꺼짐 현상은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윗배 꺼짐 현상, 지금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피부 탄력이 워낙 없으시다 보니까 위에는 피부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살짝 지금 주름이 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제 앞으로 회복하면서 좀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요. 자, 이제 정면 봤을 때 허리 라인이 많이 짜독해졌죠? 휘어지는 캐뉼라를 이용해서 옆구리를 최대한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골반과 옆구리 라인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겼죠?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앞복부에 늘어졌던 복부가 많이 줄어든 게 보입니다. 허리 라인이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라인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국이 있는 것은 복부에 강하게 그 밴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좀 자국이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멍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수술을 끝나고 나서 그 수액을 열심히 짜줬습니다. 간호사 제가 양쪽에서 최대한 열심히 짜주고 최대한 흉터가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배꼽이 절개는 안 놓고 골반 위에 절개 2개로만 했고요. 골반 위에 있는 절개 2개는 어제 봉합을 안 하고요. 하루 동안 수액을 최대한 빼주고 오늘 봉합을 다시 해줬습니다. 왜냐면 하루 동안 봉합을 안 해야지 수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핏물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목표는 처짐이 있는 걸 좀 개선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흔히 쓰는 테이핑인데요. 피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들을 좀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좀 당겨주면은 좀 덜 처진 상태로 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위에 처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얘를 좀 붙인 상태에서 위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당긴 상태로 좀 오래 지탱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생각보다 멍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만약에 멍이 많다면 이미 여기까지 멍이 많이 내려와서 이 허벅지가 굉장히 붓고 시퍼러야 되는데 생각보다 출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한 4일에서 5일을 지내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테이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가렵다든지 통증을 느끼면 그냥 바로 떼야 됩니다. 무조건. 샤워는 이걸 붙인 상태에서 하면은 적게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랩으로 최대한 이렇게 감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샤워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일차였습니다.